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오늘부턴 차 타고 우회전하실 때 일단 멈춰야 됩니다. 이 차가 멈춰야 하는 의무 조항에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어기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니까요. 강화된 보행자 우선 원칙 잘 숙지하셔야겠습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를 확정지었습니다. 빨리 사태를 봉합할 수 있었던 배경이 권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 사이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데요. 좀 더 알아볼게요.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지만 당내에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질의응답 도어 스태핑을 중단 선언 하루 만에 재개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예정에 없이 즉석에서 답변하면서 이뤄졌는데요. 어떤 이야기 오고 갔는지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름 장마철에 맑고 푸른 하늘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하늘이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습도가 더해지면서 충청과 호남, 제주의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찜통더위 속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오늘 충청 이남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낙비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저녁까지 제주에도 최대 40mm의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오전까지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이번 비도 경기 북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에 150mm 이상,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에 120mm 이상의 비가 집중되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호남, 경북 지역에도 최대 100mm가 쏟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현재 전남 일부 지역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하며 내일 최저 기온 25도 안팎을 유지하겠고요. 오늘 밤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장맛비가 내리며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안팎으로 내려가겠는데요. 서울과 춘천, 강릉이 25도 선에 머물겠고 대구와 광주 28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제주는 34도까지 오르며 폭염특보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모레 오전 장맛비가 주춤하는 사이 곳곳으로는 소나기 구름이 지나는 등 비 내리는 날이 잦겠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장대비 혹은 소나기에 당황하지 않도록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충단 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투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누가 준비했을까요? 네,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네. 국민의힘 소식부터 짚고 가보겠습니다. 이 제목은요, 이 권성동 원톱 체제 봉합, 윤과 사전 교감입니다. 어제 의원총회를 국민의힘에서 오후에 열었는데 결국 원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좀 당내 혼란을 수습할 수 있었던 배경에 네.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 사이에 일종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선수별로 좀 의원들을 만나고 또 의총을 열고 네. 이런 일련의 과정 전에 네. 이미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좀 미리 만나고 왔다라는 얘기가 오전에 의원들 사이에 이미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꽤 구체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서울 모처에서 만나서 권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듣고 결국은 동의한다는 취지로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의원들은 이 권 원내대표의 뜻이 곧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직무대행 외에 다른 대안이었던 이 조기 전당대회나 아니면 비대위 구성을 얘기하기도 좀 부담스러웠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의총에서 네. 그런 의견을 밝힌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권 원내대표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교감을 했고 그 결과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좀 확정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윤경호 위원님.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선 차기 당대표 1순위로 좀 급상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게 보장이 되는지 여부는 또 미지수죠. 그러니까 이 직무대행 체제가 내년 1월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제 전 대표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 네. 이게 내년 1월이니까 그때까지 이런 어정쩡한 상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정작 중요한 건 내년 8월에 있게 되는 전당대회에서의 다음 당대표 이제 거기에 네. 과연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이 직무대행, 권한대행 이런 거 그다음에 원내대표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 유리한 상황은 뭐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당권이라는 게 그렇게 뭐 미리 내정이 돼 있다고 해서 그때까지 또 보장이 된다. 이건 정치는 알수 또 없는 생물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이렇게 권한이 커지면 그만큼 잡음도 많아질 거고 또 경쟁자, 적도 많아지지 않겠어요? 네. 또 예기치 않은 사고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또 위험 요인도 안고 있다. 유리한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요인도 함께 떠안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이 직무대행 체제를 확립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랑 같이 지금 교감을 했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여의도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좀 멀어진 것 같다. 소통이 좀 요즘 끊겼다란 얘기가 솔솔 또 흘러 나왔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송영열 후보자가 남성인가요? 저는 여성 그룹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여성이에요.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분 자체가 제가 누군지를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거든요.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을 코로나19를 이유로 중단한다고 했는데 저도 뭐 처음 듣는 얘기인데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소통을 약속을 했고 즐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신 걸 임시로 중단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식 기자회견을 다시 재개를 했는데 이런 됐어요? 예 오늘 제가 기습적으로 뉴스에 좀 얻었습니다. 네, 이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뭐 몇몇 사안들에 대해서 뭐 언론을 보고 알았다. 내가 뉴스에 좀 어둡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소종섭 위원님, 지금 직무대행 체제는 윤 대통령이랑 교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앞서 보신 영상들을 보면은 또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어떤 사이인 걸까요? 저 권 원내대표의 말이 진짜인지 네,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도 좀 따져봐야죠. 어떤 그러니까,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이제 일부는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이제 송영열 후보자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헷갈렸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그런 건 모를 수도 있는 건데 네. 뭐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이제 알고 있어도 좀 곤혹스러운 질문인 경우에 지금 처음 알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그랬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의 관계는 어쨌든 검찰 후배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어렸을 때 강릉에서 같이 한때 네. 자랐던 이른바 동갑내기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신뢰 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두텁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뭐 자주 막 소통하면서 네. 모든 부분을 다 교감하는 이런 상황 자체는 그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대통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서로 바쁜 상황 속에서 물리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권 원내대표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여전히 어떤 신뢰 관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언제든 전화해서 뭐 찾아뵙고 싶다든지 하면은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윤경호 위원님, 사실 어제 이 직무대행 체제가 최종 확정이 된 건 어제 의원총회를 거치면서였습니다. 근데 또 다른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 장제원 의원은 어제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직무대행 체제에 혹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그런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와요. 불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분석하는 분들에 따라서는 장제원 대 권성동 두 어찌됐든 윤핵관의 핵심 실세 두 사람이 차기 이를테면 당대표
뭐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후에 복귀를 하든 어쩌든지 간에 네. 이게 조기 전당대회 내지는 조기 당대표 선출로 가든 아니면 내년 8월로 가든 네. 두 사람의 입장이 좀 미묘하게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어떻게 다르다 이거는 당사자들의 생각이 물론 중요하겠죠. 유불리를 또 따지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장제원 대 권성동 두 사람이 서로 내가 윤 대통령과 더 친하다. 내가 윤 대통령의 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내가 더 실세다라고 하는 게 과연 국민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런 점에서 지금 장제원 의원이 슬쩍 이렇게 빠졌다고 하는 게 전 어떻게 보면 현명한 처신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아쉬운 건 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 다음 날 장제원 의원이 아마 지역구 행사 차원에서였을 거예요. 네. 버스를 뭐 23대씩 동원해서 지지자들을 뭐 1000여 명 가까이 한 곳에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진인 것 같아요. 예, 저 사진 나오네요. 네. 저걸 보면 또 장제원 의원이 바깥에서는 자기의 세력을 굉장히 지금 과시를 하고 또 그걸 바깥에 또 당내에 뭔가 좀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거인 것 같아서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장제원 대 권성동의 당권 장악 싸움이 이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이 뒤에 깔려 있는 어떻게 보면 결과다라고 비춰진다면 네. 그건 국민의힘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부정적으로 아마 국민들에게는 비춰질 거예요.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꼽히는 뭐 순서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권 내 권력 다툼 이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장제원 의원이 상당히 좀 신중한 행보를 취하는 게 본인에게도 좋지 않을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원내대표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네.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 권한대행도 이미 맡았거든요. 그러나 장제원 의원은 전혀 그런 타이틀이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신중한 행보가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갈등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만약이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아닐 거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힘은 직무대행 체제로 지금 수습이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수아 기자, 네. 이준석 대표는 본인 징계 6개월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좀 즉답,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어제 의총이 끝났던 그 시간에 이 SNS에 또 다른 글을 하나 남겼는데요. 네. 당원 가입하기에 참 좋은 월요일이다라면서 이 온라인 입당 신청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생각해 보시면 징계 직후에 지난 8일이었죠. 그날 네. 오전에 한 달에 당비 1,000원씩만 내면은 책임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라는 글을 올렸었는데 네. 이 징계 의회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만 벌써 2번째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대표 자택 현관문에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보낸 내용 증명 도착 안내서가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네. 외에는 전혀 침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동안 당내에서는 좀 이 대표에게 이제는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다라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윤리의 결정을 받아들이라고 거듭 언급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이 대표에게 참으라는 네. 조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오 시장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윤리 결정이 나기 전인 6일쯤에는 어떤 형태로든 당대표가 물러나는 것은 이 당으로선 득보다 실이 많다라면서 이 대표의 편을 들어줬던 어떻게 보면 그랬어요. 우군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이 집권 여당 대표면 나라 살림을 먼저 고민하고 그 바탕에서 모든 결정을 해야 된다라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좀 인내심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전했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준석 대표한테 이 주변 사람들이 다들 어찌 됐든 간에 윤리위 징계 결과는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가 좀 눈에 띕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지도 체제가 바뀔 수가 있다라고 지금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이수아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이 대표 측은 희망하는 바가 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라든지 이런 결론이 나와서 이게 네. 당 대표 복귀에 좀 발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 네. 이 친윤계는 경찰 수사 결과가 결국엔 확인 사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수사 결과가 앞으로 지도 체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했거든요. 네. 경찰이 다음 달 정도에 이 대표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경찰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소정섭 위원님, 네. 지금 경찰 수사 결과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펼쳐질 시나리오 어떻게 전망하세요? 완전히 극과 극의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네. 이제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이준석 대표가 무혐의를 받았다. 그러면 네.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기사회생하는 거죠. 다시 이제 당 대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네. 그 이제 탄력을 받아서 여러 가지 본인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이른바 당 혁신 작업 이런 네. 것을 좀 더 가속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른바 윤핵관 그룹과의 갈등 국면으로 갈 거냐 아니면 조금 다른 어떤 정치적인 그러니까 좀 타협하는 포용하는 이런 쪽의 자세를 취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와 통화한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이번 일을 전화위복으로 삼아라. 그리고 그동안의 정치활동 전반을 복귀하는 좀 더 성숙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라. 이렇게 자꾸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어떤 태도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기소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네. 경찰 수사에서. 그러면은 뭐 당장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려놔야 되는 거고 정치 생명에 이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물론 기소가 됐다고 해서 뭐 그것이 완전히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당대표직은 더 이상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바로 아마 이제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준석 대표의 향후의 정치 운명을 가른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 자맹 속에서도 이 경찰 수사에 좀 철저히 대응하기 위한 이 변호인들 선임하고 기타 이 법률적인 대응에 지금 상당한 역량을 지금 쏟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찰 수사가 이 가장 좀 화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징계 결정 이후에 어쨌거나 국민의힘에선 유호정 기자, 지금 이 당대표 징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좀 밟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월급을 받는 대신에 월 한도 2천만 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왔는데 네. 이 카드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당 대표의 직무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이 직무를 위해서 필요한 이 지원 등은 정지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게 당의 설명인 상황입니다. 네. 당장 직무 수행을 위해서 앞으로 쓰일 비용이나 지원은 멈추지만 네. 뭐 추가 비용이 들지 않거나 그 외 행정적인 조치는 다만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국회 사무처는 당 대표실이나 혹은 당 대표에게 주어지는 주차 공간 등에 대해선 네. 아직 당에 국민의힘에 별다른 요청이 없어서 추가 조치는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징계 이후에 법인카드는 스스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본인이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 대표로 사비로 매달 내던 250만 원가량의 직책당비는 계속 내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이 매월 250만 원 직책당비는 내고 법인카드는 정지가 되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랑 뭐 거의 뭐 견원지간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지금 뭐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기도 안철수 의원이 오늘 또 토론회를 열었어요. 네, 맞습니다. 안 의원이 주도하는 공부 모임 첫 모임이 열린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 또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 전 원내대표까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 40명이 넘게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조수진 최고위원이 정책의원 총회가 아니냐라는 말을 할 정도였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참으로 정말 값진 그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안철수 대표님하고는 부산에 있는 중앙중학교에 제가 3년 선배됩니다. 뭐 요즘 언론에 보니까 막 이래저래 글을 올리시는데 매우 친한 사이라는 걸 꼭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뭐 여러 차례 대선 후보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정 전반에 관해서 나름의 철학과 비전을 갖고 계시고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이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 정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우리 세미나 시리즈 공부 모임에 함께 해주신 정말 정진석 부의장님, 권성동 원내대표님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안철수 대표님하고 매우 친하다는 걸 꼭 좀 써주십시오라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 말에 장내 네. 웃음이 터지기도 했는데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참석자들이 안 의원을 이 국민의당 대표 시절 호칭인 대표님이라고 호칭을 한 것도 좀 눈길을 끌었고요. 네. 또 하나 눈길이 간 건 장제원 의원의 부재였습니다. 이 지난달 장 의원이 주도한 공부 포럼에 네. 이 안철수 의원이 참석을 해서 뭐 답례 차원의 맞아요. 방문이 있지 않겠냐라는 관측도 나왔는데 오늘 장제원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좀 정치적 해석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세미나에 뭐 장제원 실장 동참하셨는데 의원들 단톡방에 그냥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누구 특정하게 좀 꼭 와주시라고 그렇게 부탁드린 거는 지도부 몇 분밖에는 없습니다. 모임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정치적인 뭐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경제 위기가 정말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의미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시면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안철수 의원이 정치적으로 이 모임, 공부 모임을 좀 해석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러기엔 또 참석한 사람들이 너무 기라성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윤핵관인 정진석 부의장도 있고요. 권성동 이 대표 직무대행도 있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있고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준석 대표 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 이 권성동 직무대행이죠. 직무대행 얘기 저희가 지금 사실 앞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직무대행 체제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사실 권 직무대행을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대표 대행을 하고 있는 권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계속 반대해 왔었던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최고위원 2명 이거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권 원내대표 이 직무대행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 합의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고 시기에 대해서는 최고위원들과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문제를 두고 이 대표와 각을 세우던 배현진 최고위원 역시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권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이 대표가 띄웠던 혁신위에 대해서는 직접 회의에 참석해서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모습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혁신위를 먼저 띄우고 했는데 그동안 회의에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분이 오늘 참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있으시죠? 뭐 이준석 대표가 직무가 정지됐든 안 됐든 그거 관계없이 당 지도부의 의결로 발족한 그런 위원회고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좀 혁신 사안을 만들어 달라는 응원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참석합니다. 네, 지금 뭐 건건이 권성동 원내대표 이 대표 직무대행이 지금 계속 이 목소리를 내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뭐 명실공히 주요 인물이 된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데 그런 이 정말 명실공히 실세인 원탑인 권성동 직무대행이 국민의힘 당사에
윤 대통령 사진을 좀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제안을 했어요. 네, 이 직무대행으로 주재한 첫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걸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각 시도당에서 회의실에 걸 윤 대통령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네. 이 국민의힘 회의실에는 그런데 걸지 않고 있으니 중앙당 차원에서 통일을 해보자라는 걸 검토해보자라는 취지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 사실 예전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 있었는데 탄핵 이후에 이 사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사진을 걸자라는 이 제안을 두고 권 원내대표가 윤심을 의식한 행보 아니냐라는 해석도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사실 뭐 정말 윤심을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서 지금 너무 이목이 권성동 이 직무대행한테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많은 해석을 낳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가볼까요? 다음 소식은 김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윤석열 중단 하루 만에 원거리 도어 스태핑 재개입니다. 어제 저희가 코로나 재확산을 이유로 이 대통령실에서 이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중단 조치 하루 만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 도어 스태핑 재개를 했습니다. 기자들과 조금 거리를 둬서요. 이른바 원거리 도어 스태핑을 진행한 건데 네. 아마 이게 예정에는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즉석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코로나가 여러분이 확진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 좀 재택근무로 권고하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청사에 근무하는 분들 안전을 좀 지키자고 했는데 다들 나오신다네. 이 정도로 도어 스태핑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러고. 한개만 하고 들어갔다고. 코로나 대응되고 있는데 방역 크게. 코로나 대응하고 있는데 방역을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내일 아마 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릴 겁니다. 거기서 뭐 기본적인 방침을 내일 발표할 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기력을 두고 당부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서민들의 그 인생이 경제 위기로 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너무 많이 묻는데. 내일도 하실 거예요? 뭐 입어야 해야 안 되겠어. 여러분들 좀 괜찮아요. 요 앞에다가 며칠 있다가 칩시다. 그래요. 자, 다들 주의 많이 하십시오. 네, 도어 스태핑 왜 중지가 됐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네. 대통령실 구조를 보면은 2층에 집무실이 있고 1층에 기자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1층 기자실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10명 이상이 나오면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대통령실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요. 네. 대통령실에서 이를 좀 받아들이면서 도어 스태핑 중단이 됐습니다. 네. 오늘 출근 모습 앞서 보셨지만은 윤석열 대통령도 원래 손인사 정도만 하고 좀 들어가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자들이 평소처럼 이렇게 똑같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왜 기다리고 있냐 중단했는데 이렇게 인사를 건넸는데 기자들 중에 한 명이 이 정도 거리면 괜찮지 않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라 답을 했는데 네. 이때 기자들 즉흥적으로 진행이 된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성이 터지기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 도어 스태핑 이런 식으로 좀 즉흥적으로 진행이 됐고 네. 질문 하나만 받겠다고 했지만 기자들이 가만두지 않았겠죠. 질문은 쏟아졌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계속 답을 하다가요. 결국에는 질문 하나만 한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웃으면서 이 도어 스태핑을 마무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단 기자가 마지막에 이 내일도 도어 스태핑 할 거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이 정도 거리면 하면 되지 않겠냐 대통령실 직원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답을 하면서요. 네. 도어 스태핑 앞으로 내일도 아마 계속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보니까 뭐 굉장히 분위기가 오늘 아침에 화기애애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하나만 뭐 물어보고 있으면 물어봐요. 그러니까 오 기자들이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까지 다 나왔는데 근데 사실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지금 잠시 잠정 중단이 됐었던 건데 어쨌거나 좀 갑작스럽게 재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왜 재개가 됐는지 이유 뭐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의지가 아닐까 하는 추정이 가장 많습니다. 일단 도어 스태핑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어제 중단이 됐을 때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도어 스태핑에 대한 가지고 있는 애착이 우리 참모들보다 훨씬 강하다 이런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원내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선거 때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요. 아마 대통령실 내에서 축소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건의를 여러 차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때마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 참모들의 건의를 일축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대통령 개인의 의지와 더불어서 이 국민의 좀 긍정적인 여론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여론조사에서 이 도어 스태핑, 이 긍정적이라고 좀 답을 한 이 여론조사 결과가 50.2%가 좀 긍정적인 답을 내놨거든요. 네. 이 여론 또한 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도어 스태핑 재개를 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한 가지 민주당의 비판을 의식했다는 또 분석도 있습니다. 중단 결정을 두고 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귀를 막고 있다, 소통을 포기한 거 아니냐 비판을 했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좀 다시 재개한 부분을 두고도 네. 다시 좀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뭐 유리할 때 하고 불리하면 안 하고 그렇게 하겠죠.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데 아예 코로나를 핑계로 중단을 한 것을 보면 뭐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심기가 매우 불편해서 코로나 핑계로 조금 중단시킨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 예고된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제도 개선은 필요해요. 그런데 아예 안 하는 것은 조금 더 좀 신선한 접근을 했다고 좋아하던 국민이나 언론이 볼 때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죠.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 오늘 같은 경우 뭐 재개한 건 잘한 건데 이렇게 네. 좀 오락가락 본인 유불리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은 조금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이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이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 얘기가 나오고 불과 하루 만에 다시 지금 재개가 됐습니다. 이 소통 의지 평가를 할 만합니다. 그런데 윤경호 위원님, 지금 이렇게 되면 전날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으로 잠정 중단이라고 띄웠거든요, 공지를. 이게 좀 무색해지는 상황이 됐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얘기 살짝 했죠. 참모들의 건의를 대통령이 일축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식의 기자들과 만남을 굉장히 즐기는 것 같아요. 즐거운 모습이었어요. 예, 그리고 전임 대통령과 난 이걸로 확실한 차별화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아마 자부를 하는 것 같고, 문제는 코로나 확산 염려 때문에 네. 기자들과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만나서 얘기 나누는 거 이거는 안 하겠다. 전날 공지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문제는 이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몇 번의 언급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파장을 가져온 언급들이 몇 개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도 지금 평가를 꺼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도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는 것 중에 윤 대통령이 저 도어 스태핑이라는 저 자리를 통해서 아니 전임 정부 비교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 뭐 평가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게 근데 국민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어찌됐든 비춰지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도어 스태핑을 안 한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이 함의가 커져버리니까 그런 점을 애써 지금 덮으면서 다시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문제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선 현장을 뛰었던 기자 입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대변인한테 물을 질문과 대통령에게 물을 질문이 과연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 엄선이 되고 있느냐, 가려지고 있느냐.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저거 굳이 대통령이 저렇게 답변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쉽게 말하면 저런 식의 질문은 대변인에게 해도 되는 질문이고 정말 국민이 가려운 대목은 따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결과적으로는 저게 매일같이 이어지다 보면 곧 식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사실 뭐 오늘 대통령실의 뭐 잠정 중단 입장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 그냥 뭐 지금 재개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공식 입장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이걸 이렇게 뒤집었었던 사례가 전에도 있었죠.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그래서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좀 조언을 받아가지고 노동 시간의 좀 유연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네, 지난달이었었죠.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책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한테 물었는데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서 사실 그때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소정섭 위원님, 네. 지금 사실 이게 도어 스태핑 재개한 거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윤 대통령이 이미 뭐 결정이 된 사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뒤집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장악력이 그만큼 좀 그립감이 세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도어 스태핑 형식으로 이제 기자들과 매일 만나서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이 소통에 대한 의지, 그 네. 형식에 대해서는 뭐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매일 꼭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은 있지만 어쨌든 네. 그런 의지를 보인 부분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정에서의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성격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거침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떤 사석이라든지 뭐 그리고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일반인이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어떤 메시지를 내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뉘앙스가 나온단 말이죠. 아까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 24일 날 아침에 있었던 장면인데 그 전날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 방안, 뭐 52시간제 개편 방안 등을 포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모든 언론들이 그날 24일자 아침 신문에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게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래 버리니까 이제 혼선이 오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도어 스태핑을 재개하는 과정도 코로나 확산 때문에 당분간 중단한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어느 정도 며칠 정도 최소한 한 일주일 가지 않을까. 코로나 확산이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봤는데 어제와 오늘 사이에 사실 뭐 질적인 어떤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재개를 했단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현재의 대통령실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대통령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도 어떤 그 상황의 참모들의 이런 거에 따라서 오늘은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내일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보좌 시스템이 작용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보좌 시스템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좀 바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도어 스태핑 관련한 입장 말고도 지금 보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한 뭐 해명도 나왔어요.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목격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김 여사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명품 매장에 가서 거의 3천만 원어치 쇼핑을 했다. 뭐 꽤 구체적인 목격담이 돌았는데요. 네. 이 목격담이 온라인에서 계속 삭제됐다 올라왔다를 반복하면서 이게 뭐 검열 삭제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을 하면서 반응을 보인 건데요. 네. 이 제보를 빙자한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갈수록 도가 지나치고 거짓 선동이 진화하고 있다. 이런 루머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루머였다라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건희 여사의 어떻게 보면 이목이 지금 계속 쏠리고 있는데 순방 이후에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사실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루머가 자꾸 좀 생성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음 소식은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다음 아이템 이 고심 중이라는 이재명 출마 징후는 곳곳에입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이 의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고심 중이다라는 거지만 네. 이 의원 측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 여의도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전당대회를 하려면 캠프가 마련이 될 테니 캠프 사무실 마련에 나서고 또
캠프 인원을 본격적으로 충원하고 있는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의원 공개석상에선 아직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네, 근데 아직 출마 고민하고 계신 건지 결심 아직 안 서신 건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가장 좀 고심되는 부분이 뭔지만 혹시 아직 결정 안 하셨다면 한 말씀 좀 들어볼 수 없나요? 왜 의원님은 되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당대회 관련해서 어떤 말씀 하세요? 당원분들은 어쨌든 또 출마 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혹시 언제쯤 하실지만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기자들이 끈질기게 질문을 하는데 이 의원 가만히 듣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맙습니다 하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지만 당 내에선 이미 이 의원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요. 후보 등록 마감 직전, 그러니까 다음 17, 18일쯤에 네. 이 후보가 출사표를 던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호정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아직 고심 중이라고 얘기하고 물어도 지금 묵묵부답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지금 캠프도 마련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서 일할 이 캠프 참모진도 지금 뭐 경기지사 때 이 인원들이 지금 다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지금 이재명 의원 뭐 출마 거의 뭐 확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출마 선언을 안 하는 걸까요? 뭐 대선 패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의 실패에 대한 책임, 부담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두 번의 선거에 전면으로 나섰다. 한 번은 후보로, 한 번은 네.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나섰던 이재명 의원이 다시 전면에 나서면 그 책임론이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불거질 책임론이라면 좀 늦게. 그러겠죠. 가능한 임박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라든지,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당 내 또 당 밖에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기정사실화해 나가면서 네. 그걸 좀 물타기를 한다고 할까요? 근데 저는 사실 이재명 의원의 지금 당대표 도전, 그러니까 뭐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유리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칫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지금 추락하고 있잖아요. 네. 이 구도에서 이재명 의원의 등장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아픈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난 대선 때 국면으로 양쪽의 대결 구도로 다시 재현되는 걸로 네. 그렇게 비춰지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기대, 실망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이게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등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 효과라는 게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이재명 의원에게는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아픈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점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담이 되겠죠. 어찌됐든 이재명 의원은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두 번의 선거에 대한 이 책임론 그거에 대한 물타기를 위해서 시간을 좀 끄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네, 책임론에 대한 물타기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잠깐 나왔죠. 이 이재명 의원에 대한 지지가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유호정 기자. 네, 맞습니다. 여론조사에선 당심과 민심 모두에서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게 물은 조사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68.3%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네. 반면에 전 국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의원의 지지도가 30.9%로 절반가량 떨어지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 11%보다 훨씬 앞서는 것으로 그러네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의원이 뭐 당심이든 민심이든 압도적인 1위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압도적 1위인 이재명 의원 그리고 2위인 아까 보니까 박주민 의원이 2위던데
박주민 의원하고 이재명 의원이 최근에 만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 만남의 때 아닌 음주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박주민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전대 출마 선언 전에 이재명 의원과 이야기를 나눴냐라는 질문에 2주 전에 이 의원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라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얘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선언 전에 이재명 의원과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한 2주 전쯤에는 둘이서 새벽까지 술도 한번 마셨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는 직접 또 찾아뵙고 출마하게 된 배경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어요. 그러면서 또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이재명 의원 출마하는 거 맞죠? 글쎄요, 제가 뵀을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출마 선언하기 전에 이제 찾아뵙고 말씀 나눌 때만 해도 고민이다, 고심이 깊다,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네, 이렇게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라고 했는데 이 의원이 지난 9일 지지자들과 트위터로 소통을 하면서 요즘은 술 안 마십니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말이 나온 건데요. 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선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고 그 반면에 그 이후로는 금주했을 수도 있지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 잡지 말라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 만나서 술을 뭐 먹었느니 마느니 금주했다는데 왜 먹었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온 게 결국은 요즘 술 안 먹는다라는 이재명 의원의 SNS 글 때문이었는데 이 글 지지자들하고 이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나온 글이잖아요. 요즘에 좀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전당대회 출마 초읽기로 읽혀지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지지자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있고 보폭을 넓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트위터에서 개딸들과 소통을 늘려나가고 있고 이 답변을 좀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지금 방송에서 직접 읽기는 조금 민망하지만 이렇게 애교가 섞인 답변을 달면서 활발히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제는 국회 입성 후 처음으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방문했는데요. 네. 여기서는 아재 개그까지 선보였습니다. 이 모습까지 함께 보시죠. 제가 얼굴을 못 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인사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박찬대, 날씨도 뜨거운데 찬대, 우리 찬대 의원에게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이 뭐 올린 글이 방송에서 하기에 좀 민망했다고 하면서도 좀 유호정 기자가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아쉽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아재 개그를 주고받는 이 의원 그리고 지지자들 굉장히 지금 화기애애 보이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의원의 이 강성 지지층이 보낸 공격적인 문자가 또 논란이에요. 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문자를 직접 공개를 했는데요. 이 문자를 함께 보시면 이재명 의원을 당 대표라고 지칭하는 것을 봐서 이 의원의 이 지지자로 보이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색적인 욕설이 담겨 있는 모습 직접 볼 수 있는데요. 네. 신 의원은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당의 앞날이 걱정된다면서 강성 지지층의 사과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 김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마지막 아이템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불타는 우크라이나 곡물밭, 러시아는 월급 8배 제공입니다. 지금 SNS 상에서 한 영상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밭이 불에 타고 있는 그런 영상이 공유가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네. 이 광활한 평야가 있는 이 평야가 완전히 불에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멀쩡한 곡물들이 저렇게 다 잿더미로 변하는 모습인데요. 네. 일단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이 불이 러시아군이 의도적으로 지른 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차관과 대변인이 글을 올려서 러시아군이 지른 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문제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인 이 식량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이 맞는지 아닌지는 떠나서 지금 네.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요. 세계 최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이 우크라이나 곡물 생산과 유통이 급격히 줄었고요. 지금 외신들에 따르면은 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 상태로 분류될 수 있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4,700만 명 정도 더 늘어난 상태라고 합니다. 네. 특히 소말리아나 에티오피아 같은 이 빈곤 국가에서는 90만 명이 지금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는
2019년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0배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이 보니까 우리나라도 밀가루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알게 된 게 우크라이나가 정말 대표적인 밀 생산국이었었는데 글쎄요, 저렇게 다 불에 타버리면 당장 올해 밀가루 값 오르고 내년에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러시아도 분명히 이 밀이 부족하고 이 밀가루 값이 상당히 올랐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병사들 월급은 또 엄청 많이 올려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군이 이 부족한 병력을 충원을 하기 위해서 네. 이 높은 급여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뉴욕타임즈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 러시아 측에서 지금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이 지원자들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최대 월 780만 원의 급여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러시아군 평균 월급의 무려 8배에 달하는 높은 금액입니다. 이 구인 광고 글을 올려서 이 전쟁에 참가한 자원자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러시아 인권 단체들에 따르면은 실제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고 하고요. 나이 든 참전자들도 있는 상황인데 진짜 단 하나의 대부분 상당히 빚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단 하나의 목적이 돈을 위해서 지금 러시아가 모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소정섭 위원님. 네. 지금 돈을 얹어가면서 병사를 모집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병사 수급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처음 침공하고 했을 때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장기화 국면으로 가고 있고 푸틴 대통령도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초에 참전 군인 이상의 이제 군인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고 요즘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죄수들까지 지금 동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참전하게 되면 사면과 돈을 미끼로 죄수들을 모집하고 있다라는 건데 살아 돌아오면 이제 그걸 살려주고 만약에 죽게 되면 가족들한테 돈을 지불하는 이런 식으로까지 한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탑을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하루 만에 출근길 문답, 이 도어 스태핑을 재개를 했습니다. 소통 측면에서 상당히 평가받을 일이죠. 하지만 좀 가끔 나오는 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재개된 도어 스태핑 좀 업그레이드 됐길 바라보면서 오늘의 탑은 중단 하루 만에 원거리 도어 스태핑 재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